놓아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뭔가 마음에 있잖아. 불안감이 쫙 가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러지 뭐 하다가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갈 수 있겠어. 신랑이 그러는데도 아니야. 가다가 내가 아프면 다시 올 것이고 거기 저기 뭐지 가야 호텔 와가지고 내가 뭔가 불편하면은 다시 갈게 했는데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있잖아요. 스님. 마음은 물론 약간 뻐근하고 아프는데 마음에 동요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운전을 하고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뭐 뷰를 보고 이러니까 좀 더 나아지는 그러니까 뭐지 시선이 뭐 흩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이 아픈 만큼 마음이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내가 야 아니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는 막 따라가지고 왜 아팠을까 막 고민하는데 이 고민이 안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2025년 제1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3월 28일 둘째 시간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하심입니다. 네. 저는 보름 전과 보름 후를 생각해 보니까요. 네. 보름 전은 지옥이었다면은 지금은 천당 같습니다. 지금이 전당이면 또 보름이 지나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구 법회 때 분별심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있으되 없고 다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한데 하루는 산책을 갔는데 그냥 둘 아닌 법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 법문이 막 들어와요. 그 법문이 법화경의 상자와 그 거지 아들 그 법문이 막 그 소토리로 막 이래 하면서 그래 한참을 이제 그거를 갖고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법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느님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거 하면 막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은 그래 내가 니를 용서를 해줬잖아 그러면은 돌아서면은 또 아버지 저를 용서를 해주세요 이래 했다라는 그런 소토리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정신없이 걸어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뒤로는 그냥 보면은 분별심이 없이 둘이 아니고 그냥 하나였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분별심이 있을 때는 항상 스님 말씀은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닐까 항상 그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면 둘인데 둘이 아니다고 하시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둘이 아닌 걸로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었습니다. 간절했었는데
분별심을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둘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그냥 둘이 아닌 거지. 그게 네, 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하세요? 아이, 그럴게요. 응? 아니, 그거는 그래, 지금 생각이고요. 그냥 지금 말하니까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왜 네. 말을 생각해서 말을 만들으세요? 지금의 그러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둘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예.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근데 둘이 아닌 게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둘이 될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아이, 자기가 이제- 그거 좋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속일 수는 없거든. 예. 그게 좋잖아. 그럼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네. 좋은 게 있잖아. 네. 그럼 뒷면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건 세상에 없어요. 맞습니다. 앞면이 클수록 뒷면은 크죠. 네. 좋으면 좋을수록 나쁜 거. 뒷면은 크겠지. 네. 네. 괴로울 때 괴롭겠지. 더 네. 많이. 그게 분별심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조복이 안 돼요. 오래오래 갑니다. 네. 왜? 그게 좋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응? 말씀하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법원님 나오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보입니다. 공부하고 가는 거지. 예, 법보법원님. 예. 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또 제가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법문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질문은 그 법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법이 뭔가요? 그거지 뭐. 자기가 말해놓고 뭐. 예. 자기가 다 말하고 있네. 예. 법은 뭔가요? 이렇게.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예. 뭐가 얘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뭘 받아들여? 응? 뭘 받아들여? 그거.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뭘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잖아. 뭘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건데 얘기해봐요. 공부 시간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미사, 여구, 설명 이렇게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예. 그대로 말해보세요. 알 듯하다가도 모를 듯하다가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네. 예. 근데 뭐 알 듯 하다가 모를 듯 이거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알 듯 하다가 모를 듯 하다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은 자꾸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알고 안다고, 싶은가 예. 봐요 이렇게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예. 자기잖아. 자기 생각이잖아. 예.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뭐 알 수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다 죽어가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로 그냥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예, 소리로 그냥 들립니다.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이거 알 수 있냐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뭘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런 게 해당이나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게 이와 같은데 예, 그럼 알 수 없다면서. 예. 그런데 뭘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짓을 왜 해?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짓을.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네. 똑같은 말만 계속하네. 넘어가고 그 다음 말은 뭔데요? 이거 뭐 본문 듣다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저녁 안 드셨어요? 예, 본문 듣다가 그 어느 독참 영상에서 어느 분 법우님하고 이야기할 때 뭐 태어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뭐 본문 독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듣다가 저도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바라봤어요. 이때까지 뭐 태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들여다보니까 태어났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 태어났다고 당연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생각이네. 예. 그건 생각에 지나지 않네. 예. 생각은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예. 그 왜 태어났다는 생각만 물고 늘어지는데. 물고 늘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물고 그렇게 생각을 늘어졌다고 그게. 예. 지금까지 태어났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예. 그게 그 말이지. 말귀도 못 알아들어?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수많은 예. 생각 중에 왜 태어났다는 생각만 맞다고 여기고 있냐고. 그건 왜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네. 예. 한 번도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은 해봤자 생각이네. 예, 예. 그런데 그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낯설고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뭐가? 그러니까 태어났고 이제 제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건가? 뭐. 영화 네. 재밌는 영화 볼 때도 다리가 장애였어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가 분별할 때만 다리가 장애지.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동의를 구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오늘 또 그래서? 밥 먹을 때 뭐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적은 없고 근데 걸을 때는 또 그게 느껴지고 또 멈추면 자기는 자기대로 알아서 걷잖아. 자기 나름대로 걷는 요령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신경을 이제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더 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그런 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예,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뭐 더 신경을 쓰고 그게 아예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하죠. 왜냐하면 그 바닥이라는 이런 거 자체가 우리도 나이가 예. 들수록 다리에 힘이 쪄서 너무
자꾸 빠지면 걸을 때 신경을 써야 돼.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도.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 써서 조심해서 걸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다리에 신경 써야 되면 노인분들은 장애인들일까?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예. 새로운 느낌이었다? 예, 그 스님 뭐 본문 듣다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그냥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 이때까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예.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해봤자 생각이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 아닌 게 자기라고 그랬잖아. 생각 아닌 게 자기가 생각인가? 아닙니다. 근데 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든 그런 생각을 안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자기는. 거기에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화를 한 거지. 뭐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나? 더 발전된 말씀이 아무튼 예, 그러니까 생각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지. 예. 많이 해보셔. 예. 그것도 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들려요? 평소에 목소리가 그렇게 쥐꼬리보다 작아요? 작지는 않습니다. 예. 뒤에 안 들린다잖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왠지 앞에 서니까 자신감이 없네요. 틀릴까봐 그렇지. 틀리면 어때? 맞는 것도 사실은 없는데. 틀리는 걸 알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그렇게 맞다 틀리다 하는 분별심 속에서 나왔으니까 마음 속에서는 틀릴까봐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이 왜 없겠어? 자신이 왜 없겠어? 맞고 틀림이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지. 맞는 것도 없는데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정신이 번쩍 안 들지. 예. 가슴에 콱 안 와닿지. 예. 그게 문제인 거지. 맞고 틀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대화를 집중해서 잘 보세요. 예. 지금은 못 듣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 이제 요렇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물 빠지듯이 흘러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증세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전이 언제서부터 있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야지. 그리고 이 습이 다 조복이 됐어야지. 누가 안 가르쳐줘서 공부가 안 되나? 귀 막고 딴짓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지.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눈물 한 방울만큼씩 들어오는 거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닫아놓고 사니까. 자기 분별심 속에서만 사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잘했어요. 그 용기 내기 참 어려운가 보네.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데. 법우님하고 방금 몇 마디 나눈 거 나중에 녹화 방송에 올라가면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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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다음 분. 제가 어제 오후 한 5시경부터 갑자기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가슴에 좀 통증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심호흡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짓눌린 듯한 아픔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오라갈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차를 이제 몰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도 그 막 이렇게 왼쪽 가슴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막 빠근하고 막 등까지 방사되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체했나 보다 하면서 양쪽 엄지손가락을 따줬어요. 따주니까 좀 이렇게 검붉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나아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호흡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순간 어제가 목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가행정진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순간 좀 이런 불안감이 좀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자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는 좀 증상이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좀 뻐근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갈 수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병원을 한번 가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한 10시 좀 기다려 보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가행정진을 가겠다. 이러니까 신랑이 참 정교임이 강하다고 이러는데 그 말도 별 귀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1시가 돼도 좀 괜찮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어제 저녁에 내가 아프면서 신랑한테 그랬어요. 내가 몸이 이제 많이 노화가 되니까 이런 증상이 오나 보다. 딱 그런 말을 한 순간 있잖아요. 노화가 돼서 이런 증상이 오나 봐.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그 순간 노화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뭔가 마음에 있잖아. 불안감이 쫙 가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러지 뭐 하다가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갈 수 있겠어. 신랑이 그러는데도 아니야 가다가 내가 아프면 다시 올 것이고 거기 가야 호텔에 와가지고 내가 뭔가 불편하면은 다시 갈게 했는데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있잖아요. 스님 마음은 물론 약간 뻐근하고 아프는데 마음에 동요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운전을 하고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뷰를 보고 이러니까 좀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시선이 흩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이 아픈 만큼 마음이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내가 아니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는 막 따라가지고 왜 아팠을까 막 고민하는데 이 고민이 안 생긴 거예요. 아프면은 멈추고 턴에서 다시 집에 가서 병원에 가지 또 가다가 이 부근에는 병원이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법우들이 답답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답답한 증상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신체적인 증상이 오니까 그 신체적인 증상을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픈데 지금도 약간 뻐근을 하는데 마음에는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지? 하면서도 그냥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게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마음이 뭐 안정이고 불안정 이게 없고 아니 생각이 없어. 아프다. 그러니까 물론 아프다. 몸은 아픈데 마음에는 그런 아프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해요? 그게 정상이지. 정상인데 좋긴 하죠. 일단은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왜 이게 뭘까? 그래요? 순간순간 그게 정상인데 왜 이게 뭘까? 그러느냐고. 이게 뭘까 하는 건 제가 아마 조금 즐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스님.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 이게 뭘까? 그래 마음이 안 불안하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거면 뭐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안 들겠지. 그렇죠. 순간,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생각이 없었던 그거하고 뒷생각이 일단 없어, 뒷생각이. 그래서 일단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뒷생각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공부하기 잘했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프면 뒤돌아가면 되고. 예. 근데 이제 주위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걱정을 해요. 주위 사람들은. 그 걱정은 뭐지? 걱정은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걱정은 뭐지? 그 걱정을 들은데도 저는 동요는 없어요 마음에. 그 걱정은 뭐지? 제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 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걱정하지? 이제 뭐 일상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일반화. 그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하지? 그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그럴까요? 왜 걱정을 하지? 그분들의 생각이죠, 그건. 그렇지. 예, 그분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에 제가 따라가지 않는 것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분들의 생각이지. 예. 걱정은 그분들의 생각. 근데 스님 제가 즉 걱정은 자기가 그렇죠. 걱정한다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예. 그 일과 무관하게 걱정은 자기 생각일 뿐인 거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분들의 생각에 제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따라가다 경우가 보면은 있기는 뭐 항상 따라갔겠지. 그렇죠. 근데 제가 뒷생각이 없을 땐 따라가질 않아요. 예전에 따라가게 되면 순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가면은 순간 따라가면서 금방 제가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숙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그 부분은 찝찝해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의 생각을 생각해 주는 거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각에 제가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생각이 없을 때는.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그냥 병원에 가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분들의 생각을 내가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하지도 않고 맞아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말하고 나서도 또 이게 뭐지 또 생각이 갑자기 뒤따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뭔가 굉장히 밝아요. 뭐지? 이게 법이지. 예. 법이란 걸 아니니까 밝으나 봐요,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뭔가가 이렇게 가볍고 밝아요, 춥지 밝아. 않고 뭐 자기가 안 따라가면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어제 아프면서 그런 게 신기하긴 신기하면서도 거기에 안 속으면 그 신기한 게 밝은 거라니까요, 스님. 신기한 게. 뭐 신기하든 밝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부하기를 너무 잘했다. 지금 몇 번 제가 되는지 몰라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예. 이 당연한 걸 제가 이제까지 항상 생각에 따라가, 항상. 아니 이게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네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만 하긴 않지. 아니에요. 또 맞아요. 예. 그러는데 그래도 항상
그러니까 순간 그 생각이 따라가면서도 빨리 돌아와요, 제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예, 예. 저절로 돼야 되지. 자기가 안 좋아야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도 갑자기 내가 이제 몸이 노화됐나 보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몸이 노화되니까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나오나 보다 하는 순간 있잖아요. 훅.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마음하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 이제 별개로. 아픈 건 아픈 거고 마음은 그냥 찬찬하게 있는 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 않아. 신체적인 증상의 이 마음이. 예,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좋죠. 좋죠. 뭔가가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 싶지 사람들.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 싶지. 그렇죠. 예, 예. 한번 근데 꾸준하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순간에 왔다가도 또 금방 있잖아요. 스님 말대로 또 감겨요, 솔직히. 감기는데 제가 보니까 눈이 감긴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가죠, 생각에. 생각에 따라가다가 이제 빨리 원위치 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위치에 자기가 오나? 저절로 와지. 저절로 오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따라가다 예전에는 따라가다 계속 이제 뭐 불안하고 막 벌렁벌렁하고 뭐 계속 따라가서 올 생각을 못 했지만은 지금은 따라가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그냥 멈추는 거죠. 따라가지 않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신기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경계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실력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계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안 속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 칠지 몰라요. 시험 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시험이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항상 평소에 자기가 공부가 되어 있는 만큼이 경계에서 드러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가행정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스님한테 어떤 영성가가 모든 경계가 무관심이 자동으로 될 때까지를 말했더니 스님께서 무관심이란 말은 좀 위험한 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네, 겁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스님이 무관심하고는 그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관심이란 건 좀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도 그 해보니까 그게 뭐 무관심인가? 저절로. 그리고 무관심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예. 무관심한 것도 아니잖아. 무관심을 표현할 수 없죠. 그렇다고 관심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에요. 아니잖아. 예. 둘 다 아니잖아. 그래서 스님이 그때 내가 확실히 질의응답을 했을 때 정말 스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을 항상 제가 염두에 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가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것을 계속 항상 머리에 있잖아요.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 스님이 저가 이런 말을 와 닿았다 이렇게 했는데 스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있잖아요. 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도 약간 뻐근한 증상은 있지만은 마음에는 예. 저 즐겁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원범입니다. 네. 조금 전 시간에 스님께서 그 분별 공부 제가 사실 조금 졸려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분별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관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사실 법회 시간에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고 있는데 법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반가운 법원님 보면서 좀 막 달려가서 막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분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좀 느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간단히 뭐 최근에는 또 사실 회사에 그렇게 반가워요? 예? 아, 그렇게 반가워요? 저는 좀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그렇게 반가워? 예, 좀 반가웠습니다. 머리에 불을 붙여놔도 반가울까? 안 반가웠습니다. 응? 안 반가웠습니다. 자리 머리에 불 붙여가지고 어이구 법우님 예, 반가울까? 안 반가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구렁이 탑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죠. 예. 예. 그게 정말 그렇게 반가운 일일까? 그런 거라면 머리에 불이 붙어도 반가워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예.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질 거라도 반가울까? 아닙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반갑겠지. 공부는 내일 해도 되니까. 그럼 내일 또 그 생각으로 반가울 건데, 모레도 그 생각으로 반가울 건데, 그리고 이대로 죽을 건데, 반갑다가 죽을 건데, 그게 정말 반가운 건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저희 습관이 그 스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습관이 그대로 그렇게 하다 죽을 것이다 말씀이 조금 그런 말씀을 좀 몇 번은 들었는 것 같은데 조금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들면서 지금 바로 내 습관이 안 바뀌면 이 습관이 안 바뀌면 진짜 내일도 그렇고 비슷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면서 들었는데 또 그런 또 그 반갑고 막 이런 게 들은 거 보니까 참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집어를 개 못 죽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머리에 불 붙어도 그 생각이 들까? 집어릇 개 못 주겠구나.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땐가? 딱 지금처럼 그러다가 죽을 건데. 예. 딱 지금처럼 그러다가 죽고 싶어요? 아닙니다. 사실 좀 분별해서 좀 분별하는 세상이 조금 싫은데 또 좋으면 또 분별이 빠집니다. 빠져서 계속 그리고 분별이 싫으면 또 공부에도 조금 내가 좀 매진한 것 같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이제 죽을 건데. 예. 그래서 재버릇 개 못 준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했는데 법우님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그리고 또 부모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뭐 자극이 될까? 그래서 자극이 될 것 같으면 앉은 자리에서도 아주 뒤통수가 서늘했겠지. 아까 법문 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도 감감이 서늘하겠지. 예. 내 머리에 불이 붙어도 도반이 그렇게 반가울까? 머리에 불 붙은 듯 하지 않으면 분별해서 못 헤어난다는데
칠해할 거 다 하고 언제? 아무리 둘이 아닌 한 자리여도 아무리 100기장 차이도 안 나는 거리도 없는 둘이 아닌 하나여도 오늘 속으면 내일도 속아요. 왜? 내일도 오늘이거든. 모레도 속아요. 모레도 오늘이거든. 오늘 속으면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에 달려 있어요. 지금에 달려 있어요. 습관은. 그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분별에 속고 사는 그 삶을 즐기면 법부님 한번 돌아보세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가? 속는다는 면에서는. 그러면 딱 이렇게 죽을 건데 사슬이 이어져 있잖아요. 끝없이 이어져. 지금에 달려 있어요. 지금 머리에 불 안 붙으면 내일도 안 붙습니다. 절대로 안 붙어요. 지금 안 붙으면. 지금은 지금 안 되는데 내일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이렇게 공부만 하려고 들어와 있는 지금도 안 되는데 나가서 살면서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별이 더 좋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도 반가운데 그 도반이 자기 전 재산을 뺏어가서도 반가울까? 반갑습니다. 반가우려면 그래도 반가워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아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살다 죽을 건데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살다가 죽겠는가 안 죽겠는가. 딱 이 상태에서 죽을 건데 왜냐하면 그 도반이 반가우니까. 요거는 반가운 거고 그 다음에는 또 그거는 분별.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래서 분별. 네. 저거는 저래서 분별. 거기에 분별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간다 이거지. 거기에도 관심이 간다 이거지. 네.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거기에도 관심이 갈까? 도반이 보일까? 그래서 우리가 습이 조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났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으면 이제 죽을 때야. 죽을 때야 돼야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싶어야. 기회가 있다 싶으면 안 바뀌거든, 사람이. 그런 말도 있더구만.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게 아닌가. 왜?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없겠구나 싶으면 그때서야 생각이 조금 바뀌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싶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는 할 수 없어. 이제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할 날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도반이 반가워야 되고. 내가 왜 도반이 반가운 걸 갖고 물고 늘어질까? 지금 도반이 반가운 것에 관심이 갈 때냐고. 지금 도반이 눈에 보일 때냐고. 응? 어때요? 네. 제가 그래도 본문이 끝나고 나면 항상 생활 속에서 항상 말에 끄달린다는 제 모습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좀 더 가까이 대고. 예. 그리고 또 좀
또 다른 얘기, 또 회사에서도 막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골치 아픈 일이 솔직히 말해서 생각에 아까 쏘고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끝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생각에 쏘고면 정말 끝이 없구나. 근데도 내가 이 생각이나 분별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들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또 살 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막연하게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사세요. 많이 남았잖아요. 얼만큼 남았는지 몰라도 많이 남았잖아. 지금 안 하는데 언제 한단 말입니까? 뭐 하는 것도 뭐 지금 갑자기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라도 지금 관심이 그 분별에 솟는 것에 관심이 가는데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는데 언제 한단 말입니까? 항상 지금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집착해야 되고 지금은 분별해야 되고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분별해야 되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분별심의 육도 윤회를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항상 이유가 생기거든. 항상 중요한 게 있어. 지금도 중요한 게 많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집착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많죠. 그래서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아니,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온갖 것에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살아봤자 죽어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죽어야 된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겠어요? 집착은 덕지덕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든 걸어가시든 방으로 들어가시든 방에서 뭘 하시든 또 공양을 하시든 한번 보세요. 덕지덕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데 뭐 공부하러 온 거야. 집착하러 온 거지. 집착하러 온 거지. 여기 와 있어도 걸어가면서도 집착, 먹으면서도 집착, 사람을 만나도 집착. 그거 휴대폰 사람들 들여다보면서 울고 웃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무슨 뭐 영화나 뭐 많이 보던데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다 뭐 기차에서도 그렇고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던데 그게 영화인가 뭔가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 그 스토리가 있는 뭔가를. 거기 빠져서 사는 거지. 그 스토리에. 영화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빠져서 본다 이거지.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거지.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한 생각 일어난 것에 불과한데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지. 영화에도 속고 사는데 오죽하겠어요? 이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세상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게 전부 자기 생각의 세계인데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빠져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데 정말 여여하게 되려면 얼마나 발심이 야무져야 될까? 발심이 야무지다는 건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고 관심이 지대하면 저절로 공부는 되어져 가는 거고 지금이야 어떻든 간에 그냥 법을 쾅 믿어버리면 되는 거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는 마음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면 이제 생각을 안 따라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놈의 생각 따라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 따라다니잖아요. 바보잖아요. 생각 따라다니는 바보들. 생각 따라다니는 바보들 아닙니까, 우리가? 네, 맞습니다. 한 생각이 안 일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네? 세상이 어디에 있고, 뭐 집착할 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생각에 속아서 사는 거지. 생각이 그려낸 그림을 세상이라고 여기고 그걸 세상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좋다 싫다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괴롭지. 이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억울한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 억울한 거지. 힘든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 힘든 거지. 남들이 힘들다 하니까 따라서 힘들고. 자기 생각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하셔도 돼요. 아이, 스님이 그렇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을까? 정말로 그래요? 이렇게 했다가 바보 취급 받겠지? 세상에서는 뭐 그러면 모르겠다만 뭐라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 공부 시간에는요. 정말 순수한 있는 그대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에 때묻지 않은. 그리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상에 때를 잔뜩 묻혀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님, 나 아까 스님이 그렇다고 하던데 근데 그거 정말 그런가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처음 온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아무도 못 봤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서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자기 마음이 말이야. 근데 왜 이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다들 폼 잡고 어른의 물이 든 어른의 때가 묻은 그렇게 어른들처럼 말을 만들어내서 해야 될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딱 만들었어. 이런 거.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앞에 나와서는. 아무도 없는 거와 같아요. 아무리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도 아무도 없는 거와 같아요. 그게 우리가 찌들어 있지. 생각에 찌들어 있어요. 관념에. 전부 다 관념이지 뭐. 저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관념? 내가 관념에 찌들어 있어. 그게 어떤 거지? 스님, 근데 관념에 찌들어 있다는 게 어떤 거죠? 아이들 같으면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스님, 근데 관념에 찌들어 있는 게 뭐예요? 이러겠지. 어른들은 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회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기회니까 자기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기회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야 보여. 그때가 기회였네 하고.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는데.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데. 어찌 그렇게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감옥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서 말을 해야 되느냐고요. 남들 하는 패턴과 똑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패턴과 똑같이 그거는 물이 들은 거지. 공부 시간은 좀 달라야죠. 공부 시간엔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는 뭔데? 그 때를 벗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 물들은 것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집에 돌아가도 소용이 없잖아. 여기 왔다가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지켜야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관념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천진도인 이런 말도 있잖아. 그건 지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다못해 아이들처럼이라도 아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단순한 질문들도 많을 거예요. 희한한 질문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른들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다 자기도 모르게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정작 질문하고 싶은 것들도 많잖아요. 뭐 그렇게 공부가 익어가서 이제 질문할 것도 정말 없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는 질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념적으로 이런 공부 시간에조차 관념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한다고 뭐 공부되나? 질문한다고 공부가 되나?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치렁치렁 치장 안 해도 되는 이런 장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치장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포장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관념화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뭔가 규격화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한테서 좀 이상한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공부 시간은 그렇지 않거든. 물론 공부 시간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 달라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잔뜩 겁먹고 관념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아무 돌아올 이익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 물이 들어서 따라서 그러고 사는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산다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 여러분들도 순수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싫은가? 싫어요? 세상에서는 순수하게 살면 안 돼요? 순수하게 살면 뭐 왕따 당해요? 아니에요? 왕따 당하나? 뭐라고요? 뭐라고? 순수하면 손해를 본다고? 아니라는데? 순수한 거하고 멍청한 거하고는 다른 건데. 멍청한 거하고는.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 다른데 공부할 때는 순수해서 손해를 본다면 순수해서 손해를 볼지언정 공부되는 게 저는 더 좋았어요. 그걸 더 원했어요.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공부는 못해요. 손해 보고 안 보고 그런 것 따위는 딱 제껴놔야 공부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수하지 않게 살아서 손해 안 보고 이익 보고 살다가 가세요.
그래서 얼만큼 더 이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차이 없어요. 작은 차이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크게 볼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근데 죽음은 다 똑같으니까 흔적도 없으니까 작은 차이지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큰 차이라고 보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순수한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고 살아야겠네. 정말 그렇던가? 세상에 잘 보세요. 관심 있으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사는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겠지.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순수함을 좋아하거든. 자기가 그런 걸 원해요. 왜? 자기의 본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은연중에 모두 다 그런 걸 원해. 근데 물이 들어서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가 본래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순수하면 손해볼까? 그러니까 보는 눈이 대롱 같으면 대롱만큼만 보여요. 전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순수하면 손해본다는 것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 요만큼만 보니까 그렇다. 요만큼만. 넓게 못 보니까 그렇게만 보인다. 잘못 본 거다. 그리고 만약 손해만 본다 하더라도 공부가 된다는 것은 이 분별심이라는 지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렇게 큰 이익이 있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익을 순수하면 손해본다. 순수한 게 또 뭔지 몰라서 그렇기도 해.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주더라도 알고 주는 게 있고 모르고 속아서 당하는 게 있어요. 알고 주는 게 있고 멍청하면 모르고 속아서 당하죠. 그거하고 순수한 건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손해 안 보고 다 살리라. 손해 안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별심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자체에는 관심이 애초에 없어야 돼요. 그까짓 것쯤이야. 하늘이 무너져 봐라. 내가 다 받으리라. 왜? 그건 분별이잖아. 분별로 인한 건. 그러나 나는 내 앞에 하늘이 무너져도 이 공부에 있어서만은 피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 없이, 그런 발심 없이 자기 분별심을 어떻게 넘어서겠다는 말입니까? 자기 분별심이 앞에 척척 만들어낼 건데 너 이래도 안 속을 거냐 하고 척척 이래도 안 속나 보자 하고 척척 뭐가 하나 척 산 넘어 산일 건데 뭐 순수하면 뭐라고? 손해보고 산다고? 손해보고 살면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거 대답해 보세요. 손해보고 살면 왜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손해보고 살면 안 된다? 이럽니다. 정말 안 될까? 정말? 왜? 왜 안 되는데? 왜? 손해보고 산다 칩시다. 왜 안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막연하게 이렇다 하고 그게 고정관념에 물든 거예요. 이렇다 하면 딴 게 안 보여. 이렇다 하면 다른 게 안 보여. 그냥 그렇다에 이 노예로 살아요. 그 관념의 노예로. 손해보면 왜 안 되는데? 한번 손해 봐보세요. 정말 안 되는가? 손해 봐도 또 그거 넘어서 살지 않던가요? 근데 왜 손해보면 안 된다 하고 바들바들 떨고 살아? 손해보면 안 된다 하면 마음속에 불안하거든요. 손해볼까봐. 근데 스님, 네. 순수한 마음 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요. 그냥 불의가 아니고 그 사정을 내가 내 사정처럼 여겨지고. 아니,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꼭 뭐 그렇게 뭐 남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여기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자기 분수에 맞게 하게 되죠. 그건 분수에 맞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해도 걸림이 없고 안 해도 걸림이 없고 이 길을 가도 저 길을 가도 둘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근데 분수에 맞게 하게 되겠지. 분수에 맞는 게 어떤 거냐?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지. 그 인연에 따라서.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 관념 속에 순수하면 손해본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해볼까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손해볼까봐 눈에 불을 켜고. 근데 좀 손해보고 살면 어때? 손해보고 사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느 게 더 좋은가가 비교가 될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봐야 알아. 어떤 게 더 좋은지. 왜 학교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하다못해 이거는 지금 우리 공부는 분별에서도 떠나는 건데 뭐 손해와 이익 그게 제일 크긴 크겠지 실제적으로. 근데 생사해탈인데 그 뭐 손해와 이익이 마음에 있으면 무슨 말만 거창하게 생사해탈 그러지 뭐 그냥 요마양 요꼴로 살다 가는 거지 뭐. 손해 안 보려고 바등거리다가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 지켜보세요.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마음은 더 여유롭게 살던데 그런 사람들이. 아유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요. 생각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여유가 있더라고. 절대로 내가 조금도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지옥에서 살아. 이거는 뭐 그냥 생활상의 작은
분별 차원의 얘기죠. 근데 그것조차 안 되잖아. 그죠? 그것조차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도 보면 안 되는데 무슨 생사해탈을 하냐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라 치면 손해고,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손해고,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손해고, 그렇다 치자면 내가 관심 못 받는 것도 손해고, 나는 잘해놓고 그 억울한 대우만 받는 것도 손해고, 인정 못 받는 것도 손해고, 평생 죽도록 어쩌고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손해고, 그렇다 치자, 만약에 그런 걸 손해라고 치자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나 이만큼 했는데 결과는 없다 이거잖아. 결국은 손해라는 얘기거든. 그런 거 계산해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각자 다 억울해. 다 억울해. 자기는 한 것만 생각나고 상대방들은 잘못한 거, 나 안 알아준 거,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손해가 어디 있어. 손해가 다 인연 따라서 살았지. 요번 2박 3일간은 지금 당장 내일 공부하는 거 말고 지금 당장 바로 항상 걸어 들어가면서도 뭘 하면서도 지금 당장 분별에 속지 말고, 관심이라도 말입니다. 분별에 속지 말고 하는 것도 분별이지만 관심이라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나. 네, 마치겠습니다.